소규모 재개발할 거냐? 아니면 나 혼자 재개발인 거죠. 리모델링 할 거냐? 신축을 할 거냐? 아니면 심지어 여기는 요런 건물이잖아요. 2계층을 중축할 거냐? 이현웅님을 만. 터방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상하 건축물에 대해서 재밌는 시간 만들었습니다. 중국 갑니다. 여러분들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죠. 꼬마 빌딩.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가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재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쉽지 않은 건 뭐냐면 중국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강제 수용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이잖아요. 뭐 3분의 2 동이냐, 아니 4분의 3 동이냐. LH가 하는 방식은 뭐 도시잖아요. 민간이 하는 도시 개발은 95%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권이라는 건 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재개발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만 하면 나머지는 3분의 1은 그냥 수용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쉽진 않습니다. 동의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의율을 거꾸로 완화하는 거죠. 노도도 완화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끔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동의율도 어렵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안정조치를 만들다 보면 결국은 재개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심 재생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거대한 재개발은 쉽지 않죠. 뭐 작게 요만큼만 재개발하고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게 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신도시를 만든 거죠.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신도시를 만드는 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도심지에,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새로운 건물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재개발이 갈 거냐, 아니면 내가 할 거냐. 내가 하면 되지 뭐. 나 혼자 하는 게 이 꼬마 빌딩,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도 요런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옛날부터 좀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죠? 똑같습니다. 창문 레이아웃을 좀 바꿨네. 이런 거랑 원래 여기에 이제 이런 거는 가벽을 이렇게 세워서 아늑한 뭐 마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밌는 얘기는 중국의 꼬마 빌딩 29평이에요. 꼬마 빌딩 29평이죠. 이거 공사 어떻게 했나 몰라. 골목길로 들어가서 이거 아시바를 우리가 이제 비계를 맨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계 멜 데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골목길이 이렇습니다. 이런 골목길을 들어가서 이 외장재를 붙인 거죠. 대단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협소주택이라고 그러죠. 협소주택일 수밖에 없죠. 좁지만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 서울에 29평 빌딩이 내 거다. 예를 들어서 용산이 내 거다. 그러면 이 가치가 얼마냐는 거죠. 이 가치가 과연 내가 재개발했을 때 아파트보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죠. 주차도 어렵고 골목길로 와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은 있는데 이 가치는 큰 거죠. 그래서 보시면 1층을 보면 1층은 8평입니다. 8평.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면 주방이 있죠. 주방이 2.4에 3.5m 주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이 작지만 있어요. 식탁이 있고, 그 다음에 손님용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죠.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방은 되게 애매한 방이죠. 애매한 방. 방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이죠. 너무 작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이렇게 쳐도 되죠. 이렇게 쳐도 되죠. 너무 작지만 쳐도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방을
응접실이 될 수도 있죠. 뭐 아니면 여기서 이 방에서 이 친구가 공부하는 방이 되든 아니면 안방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드레스룸을 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조그맣게 화장실 있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또 3층 올라갈게요. 3층 올라가면 또 8평이죠.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스터가 있는 거죠. 마스터 플랜, 마스터 침실이 있는 거죠. 거의 뭐 또 퀸 침대 너무 꽉 차는 그런 침대고 들어가면 작지만 뭐 붙박이장도 있고 욕조도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작업실 겸 테라스가 있다. 네, 마당이 옥상 마당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보면 옥탑방 영화 보시면 옥탑방의 그 뷰가 좋잖아요. 세상을 다 가져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락은 이제 옥탑방은 이제 5평 그래서 29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랬어요. 내부는 와 진짜 중국의 이제 오래된 이제 집인 거죠.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오면 작죠. 작은 거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TV도 보고 식탁을 보는 거죠. 밥을 먹고 있으면 TV를 못 보죠.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8평밖에 안 돼. 문 열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 이제 문이죠. 현관문인데 이렇게 열기 못하니까 슬라이딩을 써. 왜? 바깥에 복도 그 뭐죠? 좁잖아요. 골목길이 좁아가지고 문에 걸리니까 이제 여다지로 이제 하는 거죠. 미닫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되게 작고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층고가 높았나 봐요. 생각보다는 층고가 높아요. 리모델링 한 거니까. 주방은 여기로 오면 이제 주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계단 부분도 어쨌든 버려진 공간이 아니잖아. 내가 다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단에 이런 부분들을 이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 올라가다가 여기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작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버리지 않는다. 올라가면 이제 아이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또 한층 올라가면 이 공간이 이제 애매하죠. 애매하게 이게 2층이죠. 침대야 뭐야 뭐 이런 거죠. 응접실이에요. 이건 이제 화장실 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넓게 보이려고 계단실 벽을 이렇게 뚫어 놓는 거죠. 뚫어서 최대한 넓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창문도 이렇게 픽스 창에 이만큼만 열리면 되죠. 공간이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이 공간 이제 여기 안방이죠. 안방에 이제 마스터가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붙박이장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화장실 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은 잘했더라고요. 마감 이런 거는 너무 잘했습니다. 4층에 올라가면 여기 이제 작업실인 거죠. 작업실에 나가면 이 테라스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소중한 거죠. 볼 게 없군요.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이제 어찌됐든 시간에 의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재개발은 어려워진다. 그러면 도심 재생이라는 게 거대한 재개발은 안 되고 소규모 재개발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는 게 뭐 소규모 재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로주택 사업을 하고 모아타운. 그러니까 도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소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점점점 그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 혼자 리모델링 할 거냐, 신축을 할 거냐 이런 나 혼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나 혼자의 움직이죠. 나 혼자의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 거죠. 소규모 재개발할 거냐 아니면 나 혼자 재개발인 거죠. 리모델링 할 거냐, 신축을 할 거냐 아니면 심지어 여기는 이런 건물이잖아요. 2계층을 중축할 거냐. 나 혼자 재건축, 나 혼자 재개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제일 재미있는 상업 건축물 중국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